리스 쓴 게 어려우시죠? 오늘 제가 설명을 잘 한번 쉽게 해보겠습니다. 카페입니다. 자동차 리스로 검색하시면 되고요. 카페 들어오시면은 여기에 전차주가 있습니다. 오늘은 전차주 리스를 이용 중인데 빠르게 정리하고 싶은 분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간단하니까 읽어보시면 되고요. 안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차주가 빠르게 종료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상한 매각, 종료, 반환 종료, 승계 종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상한 매각은 부채를 모두 상환을 하고요. 해지 수수료를 지급하고요. 취등록세를 지급하고요. 사업자라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다음에 이 모든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전차주가요. 그리고 정리하는 방법이 상한 매각입니다. 반환 종료는요, 차를 반환하고 페널티만 지급하면 됩니다. 차값은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원상복구 조항에 따라서 차에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감가를 당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승계 종료는요, 남은 리스 기간 동안 사용할 후 차주를 찾아서 내가 갖고 있는 채권과 채무를 양수도 해버리는 겁니다. 이때 승계 비용은 발생을 하지만 상환 매각과는 달리 세금과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한 매각할 때는 부채도 상환해야 되고 해지 수수료 내야 되고요. 취등록세, 부가세 이런 걸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없어요. 승계는요. 왜냐하면은 중고자동차 거래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채권과 채무만 양수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셋 다 용어 정리부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계산을 해내기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마 재무 전문가도 이 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계산을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리스 전문가라고 이쪽 부분에 종사하시는 분들조차도 이 세 가지 금액을 구해내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 모를 겁니다. 그래서 상한 스케줄 달라, 해지 정산서 달라, 그 다음에 그 반환 정산서 달라 이렇게 자꾸 서류를 요구를 할 겁니다. 그건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금융사의 자료와 대조를 해서 정산을 해야 되겠지만은 기초자료로 사용한다는 것은 계산이 잘 안 된다는 얘기로 받아들이셔도 될 정도로 이 승계가 어려운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계산이 중요한데요. 여기를 오시면 됩니다. 차가 미워질 때 미련 없이 탈출하자. 빠르게 탈출하시고 싶잖아요. 그죠?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내가 약정한 약정서에 데이터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내 차니까 차명 아실 거고요. 가격 아실 거 다 알잖아요. 그죠? 예. 그래야 리스료 내실 거 아닙니까? 쭉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기입하신 다음에 상담하기 클릭하시면 실시간으로 세 가지 금액을 시계열로 바로바로 보여드립니다. 왜냐하면 리수료 매달 내잖아요. 한 달 가면 또 리수료 내고 한 달 가면 또 내잖아요. 그죠? 거기에 따라서 부채 금액도 다르고 차 가격도 다를 거잖아요. 달라진 가격을 알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까지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등록하시면 계속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스 계약하자마자 아메리카 전차주에 등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손익분기점에 도달했을 때 메시지가 전달이 될 겁니다. 이제 교체할 때가 됐습니다. 손실 없이 교체할 때가 됐다는
안내도 해드리고 차량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샘플로 등록을 하나 해놨습니다. 여기 와 보시면 되는데요. 차량 번호 이렇게 있고 전화번호 정확하게 등록을 하시면 계속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하기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모바일이나 PC에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납입 회차 같은 경우도 이렇게 40개월이 경과됐으면은요 40으로 바꿔 보시면 됩니다. 바꾼 다음에 다시 보기 클릭하면 이렇게 숫자가 다 변경이 됩니다. 중고자동차 시세도 중고시장에서 변동이 되기 때문에 4천만 원으로 바뀌었다 라고 하면은 수정하시고 다시 보기를 하면은 이렇게 실시간으로 숫자가 변경이 됩니다. 무료입니다. 지금 등록하신 다음에 손익분기점을 계속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화면을 좀 키워서 보겠습니다. 예. 기초 자료니까 리스 이용자가 갖고 계실 겁니다. 잘 등록을 하시고요. 60개월 계약됐는데 100만원씩 40회차를 냈습니다. 그럼 40회차를 내면은 내가 총 납입한 게 4천만 원을 낸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4천만 원을 냈는데 리스 회사에서는 2,300을 받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내가 6,900이라는 취득원가, 6,900이라는 부채를 지고 있었는데 4천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미상환 금액이 4,600이 남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이자 등이 1,6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동안에 4천 낸 금액 중에는 원금 2,300이 상환이 됐고 이자로 1,600만 원이 지출되고 아직도 내가 갚아야 될 돈은 4,600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금액과 중고자동차도 새 차에서 40개월 사용한 중고가 됐잖아요. 사고가 났는지 안 났는지 주행거리가 많은지 안 많은지 고장이 잦은지 뭐 이런 것들 이 이제 가격에 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차를 조회해서 평가를 해보니까 4천만 원은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4천만 원 입력을 해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나온 결과가 현재 가치가 600만 원 마이너스입니다. 내가 차를 팔아 가지고 그 돈으로 갚고도 600만 원을 보태줘야 부채하고 자산 가치가 맞다는 얘기입니다. 정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나는 600만 원이라는 돈을 지급하고 리스 계약을 종료를 할 수가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정산한다. 현재 가치 정산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가 납부한 보증금이 1,200만 원이 있네요. 1,200만 원은 내 돈이기 때문에 돌려받잖아요. 거기서 600만 원을 차감을 하면은 보증금 550만 원을 되찾을 수가 있다. 보증금의 상당 부분은 손실이 있네요. 그죠? 네, 550만 원을 찾아오시면 된다.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인데 해지 이제 끝을 내려다 보니까 추가적인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상한 매각을 할 때는 내가 남은 부채 있잖아요. 여기 4,600만 원을 다 갚고 나서 명의를 내 명의로 이제 이전을 해야 되잖아요. 돈 다 줬으니까 내 차잖아요. 그죠? 내 명의로 이전을 했어요. 그러면은 뭐가 들어갑니까? 취등록세 7%하고 공채 약 한 8% 정도가 들어가요. 어디에 들어가냐면은 미상환 금액 4,600에 대해서 취등록세가 발생하고요. 그렇게 하려면은 해지를 해야 되잖아요. 돈을 다 주고 해지를 해야 내 명의로 이전이 되잖아요. 해지하는 수수료가 약 20% 정도 됩니다. 경과 기간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약 한 20% 정도 해지 수수료 부담을 했고요. 그래 놔놓고 보니까 내가 사업자네요. 이제 차를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차 이제 4천만 원 받으려고 판매를 하잖아요. 중고매매상이 가져가면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달라고 합니다. 4천만 원 나누기 1.1 해야 됩니다. 여기다 부가세 붙여서 4,400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차는 4천 안에 부가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 400만 원 부가세 내야 되잖아요. 이 모든 비용을 더해 보니까 1,1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500만 원을 보증금에서 까고 500만 원을 받아야 될 돈이 있는데 1,100만 원이 또 들어간대요. 그러면은 내가 500만 원을 지출하고 계약을 종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증금 다 없어지고 500만 원을 더 내고 이제서 끝나게 됩니다. 이게 상환 매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돈이 1,100만 원이나 들어갑니다. 잘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반환 종료입니다. 반환 종료는 이제 내가 계약을 종료를 하잖아요. 차가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차를 리스 회사에 주고 네 이제 끝내겠습니다 했더니 페널티를 달라고 합니다. 그 페널티가 약 한 30~40% 되거든요. 1,100만 원입니다. 이 금액만 내고 차 돌려주고 끝내면 돼요. 그래도 단순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차값하고 연동이 안 돼 있어요. 페널티만 내면 되기 때문에요. 그랬을 때 38만 원을 회수를 하네요. 보증금만 포기하면은 되는 수준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반환 종료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승계 종료라는 게 있어요. 가만 보니까 이렇게 많은 비용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남은 기간 채워주고 이용하면 서로가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매매가 아니니까 세금이 없어요. 그래서 후차주를 찾아서 남은 기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를 승계라고 해요. 승계를 하다 보니까 승계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최대 100만 원까지 들어갑니다. 경과 기간에 따라서 달라지고 이 승계 수수료는 리스 회사에 지급을 합니다. 네, 리스 회사에 지급하는 돈이에요. 영업원한테 가는 돈 아닙니다. 그리고 이 약정을 분석을 해보니까 수익률이 상당히 높게 들어가 있습니다. 높은 수익률은 후차주에게 전가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 약정을 한 당사자가 책임지는 게 맞겠죠. 그래서 미래가치를 구해보니까요. 약 한 200만 원 정도 전가되는 비용이 있더라. 그래서 총 260만 원의 비용이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보증금 1,200 있는 데서 260만 원을 차감하니까 290만 원 정도 회수를 하네요. 이 셋 중에서는 이 제도가 승계가 잘 이루어진다면 유리하겠네요. 그죠? 이 상태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눈에 딱 보이잖아요. 1,200만 원 내 보증금에서 1,000만 원이 손실되고 200만 원을 회수한다. 그러면 내가 1,000만 원 손해본 거네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가요. 그리고 한마디 더 붙이십니다. 리스했다가 손해가 이만저만 큰 게 아니다 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맞을까요? 안 맞습니다. 그죠? 리스해서 1,000만 원 손실이 난 게 아니라요. 리스는 여기 보시면은 초기에 차량을 구입할 때 요 취등록세가 얼마예요? 요 이제 한 500만 원 정도 있잖아요. 리스 하시면서 내지 않았죠? 부채 원금으로 올라가 있죠. 근데 현금이나 할부할 때는 어떻게 됐어요? 취등록세 다 납부하셨어요. 비용으로 이미 써버린 걸로 됐단 말이에요. 지출을 해버렸어요. 그죠? 근데 리스는 지출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계약을 끝내려다 보니까 그때 못 받은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리스 회사에서는요. 그죠? 그거 이제 받는 거예요. 500만 원. 찾아줬죠? 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자 등 비용이 1,600만 원이 들어갔네요. 그죠?
할부도 물론 이자가 들어가겠지만은 아마 할부는 금리가 조금 더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럼 이런저런 해서 비용까지 다 따지면은 이 1,000만 원이라는 돈은 본인을 위해서 사용된 거예요. 차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리스 때문에 손실 난 게 아니라 내가 종료를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앞전에 내야 될 비용을 2월에 오다가 이제서 정산하느라고 1,000만 원이 나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오히려 리스를 했기 때문에 유리한 케이스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업자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6,900대는 취득 원가의 차를 내가 이용을 했어요. 그리고 40개월 돼서 이 처분을 하니까 중고 시세가 4천이 나왔어요. 리스를 하든 할부를 하든 현금 구매든 차는 내가 썼으니까 차값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4천만 원이 나왔으면은 승계를 해서 판매했을 때는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양수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차를 처분했을 때는 4천만 원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사업자일 경우에요. 그러면은 리스와 현금 구매 차이가 나죠. 400만 원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죠? 리스가 400만 원만큼 더 유리한 겁니다. 그게 금리로 전가됐다면 저금리를 이용한 셈이 됩니다. 이처럼 리스의 장점은 분명히 있고 제도를 만들 때 구조적으로 리스에는 면세 구조로 가져가서 장점이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 장점을 종사하시는 분이 소비자에게 설명해내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잘 설명을 못해요. 어려운 제도라서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소비자가 잘 알아듣지를 못해요.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몰라요. 재무 전문가라 하더라도 한 절반 정도 알아들으면 아주 뛰어난 재무 전문가일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신금융은 금융 중에서도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용 가치까지 있어서요. 예. 그 어려운 부분이니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승계는 내가 어떠한 일이 발생을 해서 종료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기책은 나한테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거는 이 보증금 1,200만 원 하고 당장 내가 저 보증금도 다 해소하지 못하고 290만 원 밖에 해소 못 하잖아요. 그럼 1,000만 원이 비잖아요. 그죠? 여기에 대한 분노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래서 리스가 그 좋은 제도가 빛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주변에 보면은 저 사람 좀 그 돈도 잘 벌고 뭐 성공한 것 같아. 그러면 리스를 한단 말이에요. 그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렇게 돈도 잘 벌고 성공하신 분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성공에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 어떠한 상황을 보는데 정확하게 본다는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리스 같은 장점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리스차를 이용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예,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조금만 이해를 하면 좋은 제도고요. 그것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사업자라면은 리스가 참 좋다. 복잡하니까 잘 모르겠고 구조적으로 좋은 거니까 누가 이용하든 좋다. 그렇다면은 복잡하게 이해하지 마시고요. 리스를 이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보편적으로 유리하도록 구성된 상품이 자동차 리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승계 분석이 되고 승계 서비스까지 연결이 되는 회사와 같이 하시면 좋습니다. 리스를 이용하실 때요. 그러면은 차에 대한 변심은 늘 있거든요. 5년 탄다고 계약을 했는데 뭐 돈을 잘 버니까 중간에 바꿔 탈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이 안 맞아서 바꿔 탈 수도 있거든요. 이랬을 때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승계입니다. 승계가 손실이 적잖아요. 그죠? 이렇게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후차주, 정확하게 분석한다는 거 후차주도 이득이라는 얘기잖아요. 손해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정확한 금액으로 거래를 하니까 신뢰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빠르게 승계가 되거든요. 이러한 시스템 지원이 되는지도 살펴보시고 활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차주가 리스 기간 중에 종료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 카페에 들어오시면은요. 카페 어디 있죠? 네, 여기 있습니다. 카페 오시면은 다양하게 소비자의 궁금한 점을 예측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링크를 걸어서 정확하게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카페 간단하게 회원 가입하시고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자동차 리스 전차주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